안녕하세요. 오늘도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은 8월으로 많은 분들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휴가 또는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전에 만들었던 삼각도치 역풍에도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동영상에서 짧게 설명하고 지나갔던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원리와 비행기의 특징들을 두 편의 동영상을 통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설명하는 원리는 일반적인 비행기들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특정 비행기, 특히 속도에 치중한 전투기 등에 적용되는 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류의 첫 비행은 라이트 형제가 만든 라이트 플라이어호로 실현되었습니다. 그 후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비행기들은 라이트 플라이어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떠 있는 원리는 라이트 플라이어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안정적으로 항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큰 양력이 필요합니다. 항로에 진입한 비행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힘인 중력과 위쪽으로 미는 양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떠 있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비행기를 앞으로 미는 추력과 추력에 의한 반작용으로 비행기를 뒤로 미는 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뜨기 위한 양력을 얻기 위해서는 매우 큰 추력과 적당한 항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행기는 충분한 추력을 얻기 위해서 강력한 엔진과 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선형의 동체를 가지고 있고 충분한 항력을 만들기 위한 독특한 날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매우 모순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비행기들이 양력을 얻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삼각도치 역풍에도 앞으로 가는 이유에 관한 영상에서 양력이 발생하는 이유를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 발생하는 양력만으로는 배와 비행기가 움직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추가적인 양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기와 날개가 접촉하는 각도인 바등각을 이용해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양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커다란 날개입니다. 날개는 위쪽을 볼록하게, 아래쪽은 오목하게 만들어 명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비행할 때 날개의 앞부분과 충돌한 공기는 날개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한 설명에서는 날개의 앞부분에서 갈라진 공기가 뒷부분에서 다시 만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기를 이용해 실험해보면 바등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윗부분의 공기가 아래쪽의 공기보다 약 40% 정도 빨리 날개의 끝에 도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윗부분의 공기가 아래쪽보다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위쪽의 압력이 삼각도 부분의 베르누이 원리에서 가정한 것보다 더 낮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베르누이 원리에서 설명했던 것보다 더 큰 압력 차이가 발생하고 그 결과 더 큰 양력이 발생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등각으로 인해 생기는 양력입니다. 바등각은 날개의 뒷부분과 앞부분을 연결한 직선과 날개로 들어오는 공기가 이루고 있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바등각이 0도면 바등각에 의한 양력은 발생하지 않고 베르누이 원리에 의한 압력차에 의한 양력만 존재합니다. 바등각이 0도와 대략 15도 사이에 위치하면 바등각에 의한 양력이 발생합니다. 바등각이 양력을 발생시키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날개의 아래로 흐르는 공기는 바등각과 날개의 곡선에 따라 아래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공기들이 원래의 입사각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날개의 곡선과 바등각이 공기를 아래쪽으로 누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꿔 공기의 관점에서 보면 공기가 비행기를 위로 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위로 미는 양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와 바람이 접촉하는 순간 바람이 날개에 부딪혀 아래로 눌리는 힘과 이 힘의 반작용으로 바람이 날개를 위로 미는 힘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기가 날개를 자신의 이동 방향, 즉 비행기를 뒤로
위는 힘도 작용하므로 항력도 같이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행기는 양력을 얻기 위해 추력을 손실시키는 특이한 형태의 날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음각이 15도 이상으로 너무 커지면 날개가 받는 저항이 커질 뿐만 아니라 비행기의 날개의 윗부분을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는 급격하게 양력을 잃고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기의 흐름이 불안정해지면 양력을 급격하게 잃는 이유는 비행기가 얻는 양력은 날개의 모든 부분이 얻는 양력의 합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비행기를 띄우는 밑쪽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기의 흐름이 불안정해지면 비행기의 각 부분에서 생성되는 양력의 크기와 방향이 계속 달라져 악력의 합이 위쪽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계획했던 내용을 다 만들려고 하니 내용이 너무 길어져 이번 동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펠러를 이용한 비행기와 제트 엔진을 이용한 비행기들의 비행 원리와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항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추후 수정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